중국은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억압한다는 이 질문은 저는 아마 미국이 중국계 암호화폐를 억압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는 질문 같은데, 우선 테더 같은 중국계 자본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굉장히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중국 기업들의 담보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그러한 그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그렇게 좋지 못한 중국 기업의 회사채 같은 걸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즉 테러 측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담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EU 같은 데서는 그 미카의 법안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당한 경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인베이스는 미국 의회의 요청이 오면 테더를 상장 폐지시킬 용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1대1로 연동되어 있어서 1대1로 바꿔주는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는 필히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원화를 갖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구조지만 미국은 필히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만 다른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연 5% 정도 단기 국채의 이자만큼의 영업이익을 얻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영업이익보다도 테더가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스테이블 시장에서 이런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휩쓰는 거를 아마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계 스테이블 코인, USDC라거나 그 다음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 즉 국적이 미국 자본에 의해서 미국 회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키울 가능성이 커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중국계 암호화폐는 미국 시장에서는 좀 하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리플이나 다른 미국계 알트코인도 몇 개 정도는 비축 전략 자산에 들어가는 거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때도 기준이 미국계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미국계 암호화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즉 중국계 자본으로 이루어진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배척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중국계 암호화폐를 억압한다고까지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돈 가치의 희석을 두려워해가지고 상품이나 원자재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덜 일어나는 화폐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반인플레이션 암호화폐예요. 그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즉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모든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을 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면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 뒤이어서 알트코인 가격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시총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한마디로 암호화폐 투자 심리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대선 때 공약했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많이 발탁을 했어요. 그간 암호화폐의 최대의 적은 미국의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선 때 많은 공약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육성하겠다. 즉, 이 얘기는 채굴은 물론이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암호화폐 개발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또 다른 사항은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를 허용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어요. 즉, 이런 공약들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어느 한두 사람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발탁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부 전체의 내각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요 보직에 대부분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등용함으로써 일단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악관에는 암호화폐 차르를 임명하고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워킹그룹까지 각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을 해서 그 실무진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각 부처의 수장들도 가능한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발탁함으로써 그러한 전반적인 기초적인 작업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원과 하원도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부를 비롯해서 입법부도 과거에는 암호화폐 규제적인 성격의 법안을 많이 발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규제를 하더라도 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그치고 가능하면은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발의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사실은 미국 내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미국 국민의 22%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게다가 지난해 초에 나온 비트코인 ETF, 즉 주식 형태로 되어 있는 간접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의 숫자가 미국 국민의 5분의 1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즉 이제는 친암호화폐 성향이 아니면 표심을 얻기 힘들 정도로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튼튼히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정치권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런 입법부조차도 암호화폐 의원들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 내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고, 즉 이 얘기는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 행정부나 입법부 의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친암호화폐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바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의 지금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상원이나 하원이나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미국 국민의 22%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제는 미국 유권자의 한 3분의 1 이상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모든 자산시장의 악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즉 시중의 유동성이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에도 악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시장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때는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악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달러가치 하락을 가져오면서 달러가치 하락은 비트코인의 수요를 늘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달러와 비트코인은 이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금리가 인하됐을 경우에는 시중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고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자산시장의 호재예요. 반대로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유동성이 축소되는 걸 의미하니까 자산시장의 악재입니다. 그런데 최근과 같이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이렇게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요인은 이건 불확실성 증폭에 의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달러 지수는 급락을 하면서 달러 지수가 급락하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달러에 대한 불신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의 수요를 늘리게 되기 때문에 즉 이런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금리 상승은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인 금리 상승은 자산시장의 악재이자 비트코인 시장에도 악재인데 달러의 불신을 동반하는 금리 상승은 오히려 대체 자산의 수요를 불러들여서 비트코인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다는 이러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